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조작된 사진이 아닙니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실제 밥그릇입니다. 현대인 밥그릇에 무려 4배 밥을 산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저 위태롭게 솟은 밥, 고봉밥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밥을 많이 먹었을까요? 미식가라서? 대식가 집안이라서? 아닙니다. 저 밥그릇 안에는 처절한 생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밥 먹었니?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인사,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습니다. 500년 전 이 말은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너 아직 살아있니? 생사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밥의 역사, 지금부터 파헤쳐봅니다. 19세기 말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녀는 조선인들의 식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놀라운 대식가다. 한 끼에 밥 한 대를 먹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한 대면 1.8리터입니다. 요즘 밥그릇으로 대여섯 공기. 그걸 한 끼에 먹었습니다. 서양인 눈에는 기이하게 보였을 겁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먹는 걸까? 답은 간단합니다. 반찬이 없었습니다. 고기요. 소는 농사 짓는 데 써야 하니 함부로 못 잡습니다. 조선시대엔 소 도살하다 걸리면 곤장 80대의 귀양까지 갔습니다. 나라에서 금지한 겁니다. 돼지, 닭은 있어야 먹죠. 평민 집에 그런 게 흔할 리가 없습니다. 생선이라도 먹으면 되지 않냐고요? 바닷가 마을이 아니면 생선 구경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입니다. 내륙까지 생선이 오려면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야 했는데 그것도 비쌌습니다. 젓갈 한 종지가 귀한 반찬이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반찬이라곤 된장, 김치, 나물 정도. 단백질도 부족, 지방도 부족. 그 상태로 솥뼈 빠지는 농사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허리 한번 못 펴고 논에서 일합니다. 모내기철엔 하루 12시간이 기본이었습니다. 물 잠긴 논에 종일 쪼그려 앉아 모를 심는 겁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요. 모내기만 끝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김매기가 기다립니다. 잡초가 올라오면 손으로 하나하나 뽑아야 합니다. 그게 서너 번 반복됩니다. 가을엔 추수, 낫으로 벼를 베고 탈곡하고 말리고 나릅니다. 전부 사람 손으로요. 요즘으로 치면 어떨까요? 반찬 하나 없이 맨밥만 3공기씩 밀어넣고 떼약볕 아래서 12시간씩 뼈를 깎는 농사일을 버텨낸 겁니다. 그것도 매일. 몸이 버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더 먹었습니다. 아니, 먹어야만 했습니다. 기름진 반찬이 없으니 탄수화물로 버티는 수밖에요. 밥이 곧 연료였습니다. 지금처럼 삼겹살 구워 먹고 치킨 시켜 먹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밥으로 버텼습니다. 물론 농번기에는 달랐습니다. 모를 심고 추수를 할 때는 이 거대한 밥그릇으로 하루 3번, 4번씩 새참까지 먹어치웠습니다.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탄수화물을 땔감처럼 몸속에 쑤셔 넣었던 겁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각각 5홉을 먹으니 하루에 한 대를 먹는다. 아침에 5홉, 저녁에 5홉. 하루 한 대, 지금 기준으로 하루에 밥 12공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만 있습니다. 점심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평민들은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왕은 5끼, 양반은 2-3끼. 하지만 평민은 아침과 저녁 딱 2끼. 그래서 하루 식사를 조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침 조, 저녁 석, 2끼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다음 끼니까지 1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중간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을 때 산처럼 쌓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산처럼 쌓아 먹어도 늘 배가 고팠습니다. 아니, 배고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봄은 우리에겐 꽃 피는 계절입니다. 벚꽃 구경 가고 소풍 가는 계절. 하지만 500년 전 조상들에겐 죽음의 계절이었습니다. 가을에 거둔 곡식은 바닥났습니다. 그런데 보리는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넘기 힘들어서 고개입니다. 진짜로 넘다가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음력 4월에서 5월, 양력으로 치면 5월에서 6월. 바깥은 따스한 봄볕인데
집 안에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왜 그렇게 혹독했을까요? 조선은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농사라는 게 하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비가 안 오면 가뭄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홍수입니다. 서리가 일찍 내리면 냉해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치면 그 해 겨울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2해 연속 흉년이 들면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이 보릿고개는 해마다 찾아왔습니다. 3년에서 5년에 한 번은 대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릿고개 정도가 아닌 재앙이 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1670년, 현종 11년, 그해 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4월인데 눈이 내렸습니다. 5월인데 서리가 내렸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7월이 되어도 씨앗을 뿌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농사는 글러먹은 겁니다. 그리고 여름, 메뚜기 때가 덮쳤습니다. 하늘이 까맣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논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줄기까지 갉아먹었습니다. 가을엔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360개 고을, 조선 팔도 전체가 흉작이었습니다. 한 지역만 흉년이면 다른 지역에서 곡식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다 망했으니 보내줄 데가 없습니다. 이른바 경신대기근, 조선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해 8월, 어전회에 영의정 허적이 왕 앞에 엎드립니다. 전하, 기근의 참혹함이 팔도가 똑같사옵니다. 백성들의 일이 망극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존망이 결판났습니다. 영의정이 왕 앞에서 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현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늘이 멈춰버린 나라에서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창고를 열어 곡식을 풀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진율청을 설치해 죽을 썼지만 줄을 서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뭘 먹었을까요? 솔껍질을 벗겨 죽을 썼습니다. 송기죽이라고 합니다. 풀뿌리를 캐 먹었습니다. 칡뿌리, 도라지, 더덕, 먹을 수 있는 건 다 캐 먹었습니다. 산에 먹을 게 없어지면 들러 내려왔습니다. 들에도 없으면 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느릅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길도 화주에서 백성들이 흙을 파서 떡과 죽을 만들어 먹었다. 세종 5년 1423년의 기록입니다. 흙을 먹은 겁니다. 흙이 소화가 될 리 없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먹었습니다. 뱃속에 뭐라도 넣어야 했으니까요. 빈속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으려고 흙을 삼킨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냥 관용어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솔껍질이나 나무 껍질로 연명하다 보니 장이 꽉 막혀 배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살이 찢어지는 고통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경신대기근 2년 동안 사람들은 얼마나 죽었을까요? 최소 15만 명, 많게는 100만 명. 당시 조선 인구가 1200만에서 1400만. 10명 중 1명이 사라진 겁니다. 숙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팔도에 크게 기근이 들었는데 경기와 호서가 더욱 심하였으며 도성 안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한양 도성 안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수도 한복판이 그 지경이었습니다. 밥 한 끼, 그게 그렇게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 사는 왕은 수락간 400명의 시중을 받으며 하루 5끼 12첩 반상을 먹었습니다. 양반들도 흰쌀밥에 고기 반찬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평민은 달랐습니다. 하루 2끼, 그것도 보리, 피, 콩을 섞은 잡곡밥. 흰쌀밥은 꿈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사지어 쌀이 나와도 대부분은 세금으로 나갑니다. 조선의 조세제도는 전세라고 해서 쌀로 냈습니다.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거기에 대동미, 삼수미, 각종 부가세까지. 땅이 내 땅이면 그나마 낫습니다. 대부분의 평민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소작료로 수확의 절반을 바쳐야 했습니다. 지주에게 소작료로 바치고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잡곡 몇 가마 남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걸로 1년을 버텨야 합니다. 흰쌀밥은 양반 것이었습니다. 평민에게 흰쌀밥은 환상이었습니다. 평생 입에 못 대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잔칫날에나 겨우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혼례가 있거나 회갑잔치가 있을 때 그때서야 흰쌀밥 한 숟갈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양반집 머슴들은 어땠을까요? 양반은 밥을 고봉으로 받아도 위에 솟은 부분만 먹고 남겼습니다. 밥그릇을 긁어먹는 건 상놈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밥은요? 머슴 몫이었습니다. 머슴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양반이 남긴 밥, 그게 머슴에겐 귀한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부모님 입에 흰쌀밥 한 숟갈 떠드리는 것, 병든 자식 입에 흰쌀밥 한 숟갈 넣어주는 것,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 이런 일화들이 전해집니다. 늙은 노모가 돌아가시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밥 한 숟갈만 먹어봤으면 원이 없겠다. 이 밥, 흰쌀밥을 뜻하는 옛말입니다. 평생 굶주리며 자식들 먹여 살린 어머니. 마지막 소원이 흰쌀밥 한 숟갈이었습니다. 자식은 밭을 팔아 쌀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으로 흰쌀밥 한 숟갈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 이 팝나무 아십니까? 5월에 하얀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꽃이 활짝 피면 마치 흰쌀밥처럼 보입니다. 왜 이 팝일까요? 흰쌀밥처럼 생겨서 이 팝나무입니다. 그 꽃이 활짝 피면 그의 풍년, 시들면 흉년이라고 믿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그 하얀 꽃을 보며 빌었습니다. 제발 올해는 쌀밥 좀 먹게 해주소서. 꽃을 보면서 밥을 빈 겁니다. 왜 우리는 제사상에 흰쌀밥을 고봉으로 올릴까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겁니다. 살아생전 드리지 못한 그 밥을 돌아가신 후에야 산처럼 쌓아 올린 겁니다. 밥은 그냥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권력이었고 신분이었고 종교였습니다. 영조는 제52년 중 40년 동안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술 담그다 걸리면 사형까지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술을 빚으려면 곡식이 필요합니다. 그 곡식이면 백성 몇 명이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곡식은, 밥은 목숨이었습니다. 그 지옥 같던 보릿고개 언제 끝났을까요? 1971년 통일벼가 개발됩니다. 기존 품종보다 수확량이 30% 이상 높은 품종이었습니다. 정부는 전국에 통일벼를 보급했습니다. 1977년 드디어 쌀 자급 달성.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5천년 만에 보릿고개가 끝난 겁니다. 불과 50년도 안 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를 직접 겪으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께 여쭤보십시오. 어릴 때 배고팠던 적 있으세요? 다들 하나씩 이야기가 있으실 겁니다. 소립 따다 죽 쏘아 먹던 이야기, 꽁보리밥에 고추장 찍어 먹던 이야기, 감자 하나를 형제들이 나눠 먹던 이야기. 그게 불과 50년, 60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특이한 습관이 있습니다. 고기를 배 터지게 먹습니다. 삼겹살 5인분, 소갈비 한 대접. 그런데 식사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볶음밥 배는 따로 있어. 라면 먹고도 밥 말아 먹습니다. 삼겹살 먹고도 된장찌개에 밥 비벼 먹습니다. 짜장면 먹고도 공깃밥 추가합니다. 배가 불러도 밥은 먹어야 합니다. 밥심. 이 말 한국어에만 있습니다.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됩니다. 밥에서 나오는 힘.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 왜 그럴까요? 500년입니다. 500년 동안 굶주림과 싸워온 조상들. 밥을 못 먹으면 죽었던 사람들. 그 기억이 우리 안에 새겨진 겁니다. 밥을 보면 먹어야 한다. 밥을 남기면 불안하다. 밥을 못 먹으면 허전하다. 이건 습관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할머니들이 손주 밥그릇에 밥을 산처럼 퍼주시는 거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시는 거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수백 년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굶어 죽을까봐 무서웠던 기억, 자식 입에 밥 한 숟갈 못 넣어주고 보내야 했던 기억, 그게 되물림된 겁니다. 오늘 저녁 밥 한 공기 드실 때 잠깐만 생각해 주세요. 이 밥 한 공기를 위해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러졌는지, 얼마나 많은 부모가 자식 입에 밥 한 숟갈 넣어주지 못하고 눈을 감았는지, 얼마나 많은 자식이 부모님께 흰쌀밥 한 번 드리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밥을 당연하게 먹고 있습니다. 배부르면 남기고 귀찮으면 버립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평범한 밥 한 끼는 누군가의 눈물 위에 차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가마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박박 긁어 드시던 기억 있으시죠? 꽁보리밥에 고추장 하나 얹어 먹던 그 시절, 고기 반찬 없어도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그 밥상이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그 시절 밥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드라마보다 더 가슴 뭉클한 여러분의 실제 이야기, 제가 하나하나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